자, 여기서는 트랜지스터의 BJT 트랜지스터의 등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NPN 트랜지스터 있을 때 NPN 우리 항상 그릴 때 NPN 하고 스페이스 차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표현하고 NPN일 때 요 이미터 단에서 주입된 전자가 머저리티 캐리어가 넘어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되면서 요 리버스가 걸려져 있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이제 전달이 되고 요 스페이스 엣지에서 커런트 소스로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액티브 모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액티브 모드에서요. 그럼 여기서 이 주입된 전하가 전달되어서 알파만큼 커먼 베이스 그 커런트 게인에 따른 커런트만큼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액티브 모드도 있지만 인버스 액티브 모드도 있죠, 그죠? 인버스 액티브 모드가 있어서 이게 대칭성이 물론 이제 캐리어 농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거꾸로 인버스 액티브 모드에서도 이제 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전달이 되면 0이 되고 여기 인젝션이 되면서 커런트 소스로 알파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가 모델로 표현했을 때 이미터 단에서 이제 표현할 때 다이오드 순방향의 다이오드를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생각하고 순방의 다이오드를 생각하고 여기를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 베이스에 의해서 이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커런트 거르는데 요만큼의 I의 F라고 표현했을 때 이 IF는 I의 이미터의 관점에서 엑스포넨셜의 KT의 EV 베이스 이미터의 마이너스 1과 같은 형태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전류가 요 다이오드 성분의 전류가 전달돼서 알파만큼의 이제 액티브 모드로 커런트 소스로 간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류가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커런트 소스가 되고 이 IF의 알파 F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의 전류 성분으로 바로 전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그 주입된 전자가 건너가서 여기에 그 베이스 컬렉터 사이의 커런트 소스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버스 액티브 모드에서 컬렉터 쪽에서 베이스와 포워드를 걸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도 이 다이오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리버스로 생각해서 아예 리버스 액티브 모드에서의 ICS의 엑스포넨셜의 KT 하고 E의 V의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 전하 빼기 1 했고 요만큼의 커런트 소스 관점에서 이 반대편에서 이미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커런트 소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파의 리버스 액티브 모드에서의 이제 요 리버스 전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미터 커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런트 소스를 감안해서 액티브 모드와 포워드 액티브 모드하고 인버스 액티브 모드의 이제 그 전류 시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미터로 들어가는 전류를 이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컬렉터로 들어간 컬렉터라고 그러고 베이스로 들어간 것을 베이스라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합한 것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터 플러스 베이스 컬렉터를 0으로 정의를 하면 지금 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정의했을 때 키리호프의 법칙에 맞습니다. 전류 법칙에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컬렉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는 것처럼 반대 방향인 거죠. 얘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알파 F의
그래서 보면 같은 방향인데 if니까 i의 es의 엑스포넨셜의 kt의 e의 v의 베이스 이미터의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류에다가 반대로 적겠죠. ir 마이너스의 i cs의 엑스포넨셜의 kt의 e v bc 마이너스 1과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I 이미터는 보는 것처럼 알파 R의 IR이니까 알파 R의 IR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I CS의 엑스포넨셜의 KT 분의 E V BC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F는 바로 이겁니다. I의 ES의 엑스포넨셜의 KT E V 베이스 미터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전류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미터하고 컬렉터를 한번 바꿔보면 여기 보면 이미터를 컬렉터로 바꾸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되죠. 이것은 이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는 이건 이미터가 되죠. 다음 여기서 요 베이스 컬렉터 얘는 이미터가 되고 얘는 컬렉터가 되고 얘는 컬렉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아래식을 비교했을 때 이것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다 같습니다. 이렇게 그걸 다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같아야 되는 지점을 한번 대칭선을 생각해 보면 알파 F와 IS하고 알파 R의 ICS는 두 개의 곱을 한 것이 같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reciprocity를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를 바꿔서 식이 똑같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이오드 모델과 constant current source 모델로 표현한 것을 이 BJT의 에버스몰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에버스몰 모델이라 그러고, 이때 이제 그 이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 이렇게 이미터, 컬렉터, 그 다음에 이제 요 식, 그리고 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총 4개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I 컬렉터, I 이미터, 이런 여기서 모르는 게 이제 알파 F, I, ES, 알파 R, I, CS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모르는 게 4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식이 4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건을 구할 수가 서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전압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V, 여기 C, 여기서 걸려주는 V하고 컬렉터 이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V의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V의 베이스 이미터 마이너스 V의 베이스 컬렉터가 같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V 베이스 이미터는 V 베이스 마이너스 VE가 되고요. 마이너스 V 베이스 마이너스 VC가 되니까 얘는 VC 마이너스 VE가 되니까 얘는 V의 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이미터 전압, 베이스 컬렉터 전압을 각각 베이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사이 전압으로 식을 바꿔서 풀어주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제가 긴 그 계산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결과만 갖다 쓰겠습니다. V의 CE의 saturation 되는 값은 V BE 마이너스 V BC가 되는데 이것은 VT의 low의 알파 F의 I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F의 IC 분의 IC의 1 마이너스 알파 R의 플러스 IB 분의 ICS 나누기 IES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서 이제 알파 f i es cs 되니까 여기서 i cs 나누기 i es는 여기서 알파 r분의 알파 f가 되니까 얘를 대입을 하면 얘 값이 알파 r분의 알파 f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알파 f, 알파 r, i, b, i, c 커런트하고 베이스적 커런트하고 그 다음에 요 컬렉터 쪽 커런트하고 그 다음에 요 개수에 의해서 전체 요 값들이 요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ever small 요 이퀘이션을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 전압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모델은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은 국멜 푼 모델에 되어 있는데요. 12.5.2 국멜 푼 모델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단에서 이제 이 도핑 컨센트레이션 자체가 불균일한 상태를 생각해보고 전류 전압 특성을 유도하는 관계식입니다. 이거는 보다 물리적인 관계를 깊이 생각해서 이제 도핑 자체가 non-uniform 도핑이 되어 있을 때 non-uniform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쓰이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이스 단에서 이제 이미터 단에서 얘기를 할 때 근데 베이스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단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게 전체 전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JN이다 라는 베이스 단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전류를 보면 E의 mu n의 전자의 농도 NX의 E 필드가 드리프트 커런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전 커런트는 E DN의 DNX의 DX 돼서 디퓨전 커런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전류의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디퓨전 커런트의 값이 둘 다 더한 건데요. 우리가 non-uniform base 도핑이 되어 있을 때는 non-uniform base 도핑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non-uniform 되어 있을 때 majority carrier에 의한 전류를 보면 우리가 majority carrier의 값은 mu p의 n majority carrier가 na죠, 그죠? na의 e 마이너스의 홀인 경우입니다. 그 베이스에 있는 majority carrier의 흐름인데, 이게 이제 n의 a의 dx다. 근데 이제 도핑 자체가 이제 non-uniform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만들고 나서는 전류가 이게 머저리 캐리어의 전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머저리티 캐리어에 해당되는 도핑 농도에 non-uniform 하기 때문에 생기는 내부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 필드가 E분의 KT의 NA분의 DNA의 DX. 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진다고 그랬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홀의 농도로 생각해서 E분의 KT P의 X분의 1의 DX의 D의 PX. 자, 이렇게 이 필드가 모저리티 캐리어의 도핑 농도의 이 non-uniformity 때문에 나온 거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보는 거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느끼는 것은 E mu n의 nx에 E분의 KT 그 다음에 px분의 d 1의 dpx dx가 되는 거죠. E 대신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E의 dn의 dnx d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양변에 px하고
px하고 e dn으로 제가 묶어내겠습니다. e dn으로 묶어내면 여기서 자, 여기서 묶어내면 e dn으로 묶어내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내면 e dn이 px가 되고 e dn분의 여기 kt가 남고요. 그리고 여기에 n이 들어가 있습니다. n에 곱하기 nx의 dpx dx가 되고요. 플러스 e dn을 묶어놔져 있으니까 px의 dnx의 dx다 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kt하고요. 그 다음 nn 나누기 dn 요거에 보면 우리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따라서 요것은 요 dn의 kt분의 e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kt하고 kt분의 e가 여기 약분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고 나면 nx만 남습니다. nx의 dpx dx 되고 px의 dnx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p의 x의 e의 dn에 dx의 d에 nx하고 px를 곱을 한 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j2의 n이다 라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만족을 하니까 자, 우리가 간단한 non-uniform 도핑되어 있을 때 majority carrier의 non-uniform 특성에서부터 내부 필드가 생기고 그 필드가 minority carrier가 느끼는 전류를 가지고 우리 트랜지스터에서 전류식을 보완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 좌변을 넘기게 되면 여기 이제 JN에 E에 요 디퓨전 칸스턴트 DN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JN 여기에 이제 PX가 있겠습니다. P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D에 DN에 NX, PX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베이스 단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결국 전류는 같고 이 JN을 해주고요. 이 DN을 양변에 0에서 XB까지 하고 PX의 DX는 요걸 적분한 거니까 N의 XB고요. P의 XB고 마이너스 N0의 P0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B일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양은 0이죠. 그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가 걸려 있으니까요. 다음에 N0 이 2m에서 베이스로 넘어갔을 때 요 N0는 전압에 따라서 우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N 베이스 제로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의 VT분의 터널 볼티지분의 V 베이스 이미터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P0는 머저리티 캐리어니까요. 베이스 단에서 결국 도핑 레벨에 따른 값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N, B 베이스조하고 그리고 P의 곱을 해놓은 것이 N, I의 제곱이다 라는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요 P0는 요 관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MB0의 P는 MB0의 NI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N I의 제곱에 엑스포넨셜의 Ni 제곱의 VT분의 V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전류는
전류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0에서 xb까지 p의 x의 dx에 e dn의 ni의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한 걸 보면 이 분모에 나온 것들은 보면 0에서 xb까지 요 p에 이걸 적분을 한 거니까 결국 얘는 베이스 단에 있는 총 머저리티 캐리어의 합입니다. 캐리어의 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의 굿멜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단에 있는 총 차지량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그 2m 단에서 한다 그랬을 때 2m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2m 단에서는 홀이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2m 단에서는 2m입니다. 얘는 2m고 얘는 베이스 단에서의 얘기입니다. 분모가 머저리티 캐리어인 이제 똑같이 0에서 이건 xe입니다. xe고 그리고 n의 x'의 dx'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의 d의 p의 ni의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v 베이스 미터 사이 나누기 vt다 라는 관계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2m 단의 굿멜 넘버라고 합니다. 2m 단에 있는 총 머저리티 캐리어의 양이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베이스 2m 단의 전압에 따라서 실제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는데 이 머저리티 캐리어의 총량으로부터 이 non-uniform한 그런 커런트 도핑이 되어 있을 때 전류 성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가 굿멜 푼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그 non-uniform 도핑된 상황에서의 우리가 equivalent circuit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많이 쓰이는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은 모양이 뒤집어 놓은 파이 모델과 같다고 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플레이너에서 이미터가 있고요. 2m가 있고, 자, 2m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컬렉터 단이 굉장히 그 도핑이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패스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서는 N 플러스 베리드 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넣어놨죠. 그러니까 쇼트 시켜서 전체적으로 등전이면을 만들어주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2m 단이 있고요. 그다음 베이스 단 있고, 그다음에 컬렉터 단 있는데, 실제 이제 요 소자 내에서는 요 내에서는 2m 프라임, 여기서는 베이스 프라임, 그다음에 컬렉터 프라임,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배선하고 이 내부의 2m 단하고 연결되는데 시리즈 저항 같은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하고 이제 이 2m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베이스와 2m 사이에 우리 입력을 베이스와 2m 사이에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하고 실제 요 소자에서 베이스 B'으로 접근되는 것을 베이스에서 B'으로 접근될 때 저항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B, 일종의 액세스 리지스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여기가 이제 그 소자 내에서의 B'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2m 사이에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는 다이오드이죠. 다이오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베이스와 2m 사이에 디퓨전 커패시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스 2m 사이에 정션 디퓨전 커패시턴스하고 정션 디퓨전 리지스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C 파이
파이로 표현하는 이 정션 디퓨전 커패시턴스가 있고요. 2m 사이, 여기 2m 프라임입니다. 2m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 요 베이스 프라임하고 요 사이에 정션 커패시턴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션 C에 JE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레지스턴스 R 파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m 단에 이제 이거를 2m 단에서 실제 2m 사이에 요 액세스 레지스턴스에 해당되는 R에 이제 EX R에 X 해서 이제 요 2m 단에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m하고 컬렉터 사이를 비교해 보면 2m에서 컬렉터 사이에 기본적으로 컨스턴트 커런트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컨스턴트 커런트가 이렇게 해서 컨스턴트 커런트로 우리가 액티브 모드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GM의 V의 베이스 프라임과 2m 프라임 사이에 걸린 전압으로 커런트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얼리 효과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RO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렉터도 이 2m 단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션 커패시턴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컬렉터 단인데요. 자, 이 컬렉터 단에서 사실 접근할 때 요 액세스 리전스 필요하니까 결국 얘도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R, C가 되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파이 모양의 모델이 되는 것을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건 뭐냐면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이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사실은 여기 이제 리버스 걸려져 있는 커패시턴스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걸려 있는 요 디퓨전 커패시턴스하고 리버스가 걸려 있을 때의 요 커패시턴스 파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R 뮤와 C 뮤로 베이스 2m 사이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값 자체를 이 R 뮤는 거의 크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 C 뮤는 증폭기를 쓸 때 밀러 효과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회로를 쓰게 되죠. 뭐냐면 이렇게 베이스 쪽에 액세스 레지스턴스를 좀 빼고, 그 다음에 요 C 파이 그 정도까지 simplified C 파이로 제가 C 파이를 그냥 써주고요. C 파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R 파이 diffusion resistance를 해주고, 그 다음에 2m 단에서 2m 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constant current를 해주면서 GMV 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V 파이가 베이스하고 2m 사이에 걸린 전압이고요. 여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컬렉터 전류를 이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I에 2m의 전류를 흘러가서 여기 이제 얼리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RO 정도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 심플리파이드 된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전자 회로 시간에 배우는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워드 액티브 모드일 때 해석하기에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에버스몰 모델인 경우에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해석하기에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 에버스몰 다음에 이제 굿멜 푸은 모델처럼 넌 유니폼한 도핑이 있는 경우에 전류 전압 특성에 관한 유도할 때 이제 좀 더 물리적인 그런 오리진에 입각해서 전류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는 이걸 등가 모델로 바꿔서 실제 이제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를 생각하고 전체 소자 특성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자 우리가 스파이스 모델에서 계산할 때 이런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have a small 모델 같은 것들을 써서 전체 회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